자, 이제 98페이지 한번 봅시다. 18번은 뭐예요? 분할. 자, 분할에 대해서는 참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일단 분할의 지번 부여 방식이 기억이 안 나고요. 분할에 관해서 이제 60일과 관련돼서 논점이 돼요. 그건 98페이지 거기 분할 옆에다 484페이지라고 써봐요. 484페이지. 자, 484페이지 보니까 아까 뭐예요? 분할이 나오죠. 자,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조심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문제를 접근해 두자고요. 자, 역시 484페이지로 오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분할을 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자기가 생각할 거는 읽어봐요. 분이죠. 분이 뭐예요? 나눌 분. 그렇죠. 한 필지를 뭘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게 분할이죠. 근데 분할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가 뭐라고 쓸까요? 성우석이라고 써봐요. 자, 성우석. 여기 나눴어요. 뭐예요? 분할이죠.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성우석 마음.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60일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적으로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요걸 이제 조심해야 돼. 요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요거.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이게 잘 컨셉이 안 잡히는 거예요. 깜빡 순간적으로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 나머지는 이제 60일과 관련돼서 논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분할하고 합병. 자, 신규 등록은 며칠? 60일. 그냥 60일로 잘라주면 돼. 등록 전환은 60일. 그러면 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A적으로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옛날에 이제 강호동 씨가 있다고 그랬죠. 강호동 씨가 있어.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 때는 250억까지 번 적이 있고요. 최대한 많이 벌 때 1년 동안. 근데 강호동이가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시켜야 돼. 왜?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왜 공부를 시켜야 돼? 사업을 잘못했어. 그래서 뭐예요? 자, 거기 편의점 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백정이 바로 공인중개사. 이게 백정이 누구냐면 고깃집이에요. 이게 강호동 씨가 편의점을 한 겁니다. 저한테 체인점을 한 거예요. 뭐 사업한 사람이 뭐 사업을 할 줄 알아? 그러면 이걸로 이제 사업을 실패했으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잘못했어. 그래서 투기 이게 바람에 강원도 쪽에 이제 투기를 했다고 해서 뭐예요? 그때 잠시 뭐예요? 주춤 했던 게 그게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그 돈이 있으면 저 뭐예요? 그 사업 안 해요. 좋은 일 하고 다니지. 250억 써 있으면 뭐예요? 뭐 하나 부동산 살집 하나 딱 해놓고 살집 하나 딱 해놓고 뭐예요? 한 10억 원 뭐예요? 100억 원 뭐예요?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먹고 25억 원 좋은 일만 하면서 돈 쓰러 다니겠어.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역할이 되면. 자, 그러면 봐봐요. 강호동이가 이제 인기가 돼야 되니까 뭐예요? 돈을 못 버니까 딱 많아요, 넓어요? 넓죠. 그래서 투자 합수를 한번 해봅시다. 뭐예요? 주차장이네. 그러면 몇 필지죠? 한 필지죠. 그러면 지금 몇 개의 지목이 존재해요? 법상 지목, 사실상 지목. 그러니까 지금 한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이 있어야 돼요. 강호동이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그럼 때려야 돼, 안 때려요? 근데 멍둥이로 때리면 안 돼요. 말로 때려야 돼. 그때 이때는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불러요. 몇 필지? 한 필지, 일부의 전부의 일부, 행질 변경, 60일 제한이 있다라는 거야. 이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컨셉 잡아둘 거는, 그럼 배웠으니까 여기 7이에요. 요거는 뭐야? 7-1. 그렇죠? 분할 그러면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 다 까먹었을 것 같아. 10. 요거는 10-6. 여기에 11이에요. 자, 그러면 분할 세 필지로 분할해봐요. 분할 전 집안은 그대로 써야 되겠죠. 몇 번? 10번. 그 다음에 10-7, 10-8. 근데 말로 그렇게 한번 잘하는데 왜 글로 나타내면 몰라요? 그럼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걸 일반화 시켜봐요. 분할 전 집안은 그대로 쓰고 읽어봐요. 번번의 최종 부분이 몇 번? 6. 그러니까 10-7, 10-8 부여하죠. 그럼 분할 전 집안은 그대로 쓰고 번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근데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기득권을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요? 해야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는 거.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생각이 나야 돼. 또 하나 생각이 나야 될 거는, 자,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이거 뭐예요? 기상 건축물이잖아.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야 안 돼. 대, 학, 사, 공동.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전제구, 유도. 지금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필지죠. 검침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지상경계,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고 말뚝 박아 안 박아? 박아. 그럼 뭐예요? 지상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걸 까먹으니까 문제를 못 풀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취약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거. 원칙, 제한이 없어요. A 있어, 없어? A 있어. 그러면 이걸 생각해요. 한 필지 일부가 몇은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거 부분에 대해서 484페이지 맨 밑에. 자, 일반의 신청 의무가 있는 거, 일부. 무슨 변경? 영도가 다르게 될 때. 이게 형질 변경이야. 그러면 형질이 변경됐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죠. 신청 의무가 없는 거,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한 경우 의무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할 수 있다. 자,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분할 허가 동그라미. 허가가 들어갔으니까 허가서 4번. 일부 용도 변경됐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첨부해 줘야 되고, 나머지 대해서는 뭐 없어.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이거지. 한번 봐봐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도전하러 갑시다. 문제 13번 풀어보세요. 자, 요걸 요약집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라고. 생각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풀어봐요. 자, 됐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지금 단답식으로 물어봤으니까 문제에서 뭘 잡아야 돼? 60일 동그라미. 어디를 잡아야 돼? 분할을 신청. 거길 가봐요. 하여야 하는 경우. 그럼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죠. 그럼 정답은 1번. 뭐예요? 한 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될 때.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면 요거 1번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가 그러면 풀 때 요거는 의무적. 자, 2번은 임의적, 3번은 임의적, 4번은 임의적.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4번도 뭐예요? 5번도 임의적. 그럼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러면 기출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한번 되는지 봅시다. 우리 분할과 관련돼서 2번 독자적으로 출제됐어요. 그러면 밑에 14번을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자, 일부가 은행에 매도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한다. 틀린 것은. 그럼 1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어뢰는 누가 돼? 제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두 줄을 딱 끊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하거나 뭐 하면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이 전 과목 90점이야. 올해 처음 하신데도. 그러니까 그분은 딱 저랑 컨셉을 맞춰요. 그럼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디에 저쪽이 딱 줄이 꺼져 있냐? 어뢰,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또 한번 써보는 거야. 뭐라고?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 청량, 업자와 뭐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쓰기 싫으면 뭡니까?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고. 그럼 어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이 컨셉을 또 하나 맞춰 놓을 거는, 자, 갑이 분할을 위한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 소관청에 하여야 된다. 어때? X. 이렇게 또 출제가 된단 말이야. 이 지문은. 자, 3번은 매도할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짧아봐요.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허가. 그러면 앞에가 허가가 있으니까 뒤에도 허가 나와있죠. 자, 분할 청량할 때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 요 문제 보면 뭐가요? 흥부 생각이 나와. 흥부가 기가 막혀. 그렇죠. 틀렸다면 정답은 몇 번?
3번. 4번은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 나왔네요. 원칙이 있으면 뭐예요? A가 있어요, 없어요? 걸리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A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자기가 요 바닥에는 또 컨셉을 하나 깔아놔야죠.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권 관리계. 공공사업은 학철수, 전제구, 유도.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 돼. 그래야 한 문제라도 자기가 스스로 외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 사람은 아니 맞고 안 맞고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 자체가.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러면 결론은 4번은 맞고요. 분할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잘라봐요. 거기가 주문이잖아. 그래서 앞에 뭐예요? 분할. 분할하면 말뚝 박아 안 박아? 박아. 그게 무슨 표지인데? 경계점 표지. 그럼 완전히 컨셉이 맞춰진 거예요. 이게 대해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러면 15번 한번 풀어봐요. 자 이거는 단답시니까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고 가야 돼요. 다 가르쳐 줬잖아. 용도가 다르는 경우, 용도 동그라미.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뭔데? 지목 변경. 정답은 지목 변경 신청서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된. 자, 그동안 제일 좋은 문제가 16번 문제야. 16번. 그래서 요 16번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서 한 번 더 복습해 달라는 거예요. 별표 하나 해놓고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동안 출제됐던 분할의 독자적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 중에.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은 나왔지만 한번 쭉 읽어봐요. 지문을 읽으면서 해석 다들 푸네. 이제 잘 푸네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토지 분할의 경우 잘라봐요. 는자예요, 경우예요. 경우 나왔죠. 는자가 붙어서 안 붙어서. 안 붙었죠. 그러면 A야. 그러면 주거 사무실 준비 우선 끝에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원칙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벌써 분할의 경우 그러면 벌써 원칙이 아니라 A라는 걸 생각하면서 치고 들어간다. 그럼 벌써 뒤에가 무슨 나올 것까지 예측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제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좋아요. 자, 일부 한번 눌러놓고 형질 변경 한번 눌러놓고 이제 예측이 돼요. 60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까지 확인해야 돼요.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이번은 완벽한 문장이네.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잘라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되네요. 공공사업에서 공짜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죠. 근데 뒤에가 뭐가 보여? 도 동그라미. 학철수, 천재구, 유도, 도. 마음에 준비해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어때요? X. 결정할 수 있다. 토지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음 준비해.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적이란.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분할해서 역대적으로 분할이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이게 가장 좋은 문제야. 가장 좋은 문제예요. 이걸 그래서 자꾸 샘플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17번 그러면 워밍업 한번 해봅시다. 자, 17번. 자꾸 읽는 속도가 빨라져야 돼 이제. 자, 됐어요? 자, 1번에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그러면 1번에 이제 봤으니까 어디에 밑줄이 닦아야 돼? 일부, 지목, 그 다음에 끝에 지목 변경 신청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맞네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래요. 그러니까 그냥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이 있대. 그럼 분할한대요. 건축법상 건폐율이나 영정률에서 분할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거 당연히 빠져나가죠. 선생님 이번 저 몰라요. 괴로워요. 전 몰라요. 저 있는지 없는지. 그런가 보죠. 자, 법원이 확정 판결에 따라서 분할을 신청한 경우 잘라요. 그러면 요게 이제 포인트가 아니야. 시장군수구청장의 분할 허가 이거야. 허가가 있으면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학설사 판결이 있더라도 허가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줘야죠. 정답은 몇 번? 3번. 자, 4번은 그러면 이제 봤으니까 자, 분할의 다른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분할한 경우 도자 동그라미 아까 뭐예요? 자, 학사 공도 도내 마음의 준비예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정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5번은 지적공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이루어졌대. 잘라요. 어디에만 이루어졌대? 등기부만. 그러면 등기부만 이루어졌다면 무효야. 우리 지적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분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분필 등기는 무효 등기로서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분할은 어디가 주의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절차에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만 분할이 됐다 해서 그는 분할의 효과로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뭐 버려도 돼요. 근데 버려도 되는데 16번이 가장 기본 컨셉이라는 거 잡아주시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잡아요. 자, 100페이지로 와서 합병은 별표 3개. 별표 3개가 나온다는 것은 올해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래. 아까 분할은 별표가 몇 개 들어갔어요? 하나. 그럼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고 합병은 별표가 3개라는 것은 80% 이상이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합병은 거기에다 옆에다 써요. 요약집 485페이지에다 딱 써놓고 합병 가장 중요한 거 2개 컨셉 잡고 문제풀로 들어가자. 자, 합병 485페이지로 옵니다. 자, 요약집 485페이지. 선생님, 요약집 맨날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뭐, 선생님 안 가져왔는데요. 아이, 없어도 돼. 그러면 머릿속에 다 책 한 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 자신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합병 봅시다. 읽어봐요. 합치는 거잖아. 합병. 그렇죠? 그러면 합치는 거니까 한번 봐봐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럼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꼬마도 안다. 그럼 합치려면 어때요? 합치려면 한번 봅시다. 몇 필지? 두 필지. 합치고 싶어. 근데 여기는 A고 여기는 B야.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합친다고 그래서 합쳐지나? 합치려면 어때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소유자가 같아달라요. 같죠.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해야 되겠네. 자,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죠. 그럼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합병의 성립 요건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네.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에요. 그럼 작년에 강의할 때 뭐예요? 우리 합병은 지적하고 등기에 맞물려 있어. 그래서 23회 때는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등기 2.5, 지적 2.5. 그래서 작년에는 이 두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반드시 정리해놔라. 근데 작년은 어디에서 나왔어? 등기 쪽에 2.5점짜리가 나버렸어요. 올해 지적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돼. 올해 지적 파트로 해서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합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합하려면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하나는 이 두 필지를 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합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합하고 싶어요. 국가가 합치고 싶으면 강제할 수밖에 없죠. 그럼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예요? 12개가 있어. 공동주택의 부지 11개지 뭐.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무슨 사업을 벌리게?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합치지 않으면 국가가 뭐예요? 그냥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12개는 무조건 강제할 수밖에 없어.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공장체. 다시 12개가 헤어졌나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서 확인만 한번 해봅시다. 자, 485페이지. 거기 대상 토지.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며칠? 60일.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 공동주택의 부지. 니어는 11개 지목이 있어요. 도로 하천 국어 제방 유지 조심하라고. 그래서 11개 지목을 어떻게 처리하라?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공이 뭐예요? 공원,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쟁용지. 관계하고요. 자, 뒷장을 넘겨서 가로 3번에 합병요건이 있어. 그러면 합병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몇 번이 있을까요? 특히 7번을 조심해야죠. 동그라미 7번. 자, 그러면 성역지에 대해서는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성역지 조심해서 달아놓고. 그러면 합병이 가능 여부, 암기 플러스 있네요. 합병이 가능한 경우 거기 성역지 조심해놓고. 창설적 공동저당 작년에 뭐예요? 정기법에서 간접적으로 출제되고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권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한매, 특양, 요역지, 특히 요역지를 조심해야죠. 저당권, 작년에 저당권이 등기법에서 2.5점짜리네. 추가적 공동저당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 완전히 쫑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오늘 이해를 못한 사람 봐봐요. 일단 소유자가 동일해. 자, 두 필지죠.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지상권이 설정됐다고 생각해봐요. 자, 전부의 일부예요. 전세권 전부잖아. 지상권 출발은 전세권 부동산 전부잖아. 다 합쳤어요. 부동산 일부 지상권 설정할 수 있거든. 부동산 일부 전세권 설정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용익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용익물권끼리는 원칙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은 전부의 일부예요. 반드시 전부 이해해야 되잖아. 그러면 봐요. 출발은 전부죠. 합쳤잖아. 그럼 부동산 일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 일부의 요역지는 설정할 수가 없어.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성역지는 봐봐요. 성역지는 전부도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어. 부동산 전부 합치니까 부동산 일부 전세권은 가능해요. 근데 부동산 일부 성역지도 가능해. 그러면 성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요역지는 합병 불가능. 머리 쓰세요. 머리. 왜 머리를 쓰라고 했는데 왜 뭐예요? 요즘 머리를 쓰라고 그랬더니 어디 가서 들여박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처럼 어디 박지 말아야 돼요.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봐봐요. 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서 몇 필지예요? 자, 두 필지야. 그러면 부동산 전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 합쳤습니다.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했죠. 부동산 일부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어.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마무리해요. 맨날 가서 또 집에 가서 애우지 말고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자, 강호동씨를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겠네. 강호동씨. 요즘 무서운 사람이에요. 강호동 또 팬클럽이 있을지 모르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강호동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악플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 누구예요? 강호동이에요. 강호동씨예요. 자, 여기가 뭐예요? 아까 여기가 지목이 뭐예요? 대. 아까 주차장 오버했죠? 했죠? 넓어져봐요. 넓어요. 어디가 넓어요? 대가. 그러면 주차장이 좁네요. 그러면 주차장을 확장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잘라요. 자르면 지목이 뭐죠? 되죠. 근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주차장.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동시에 강호동의 합병 신청과 동시에 요 자른 분을 동시에 신청해서 분할해달라고 그러면 즉시 주차장으로 바뀌어. 그래서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는 경우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제 작성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가 3-1, 여기가 4-1이야. 자, 합병 한번 해봐요. 몇 번? 3번으로 합병이 되죠. 본번에 부분에 있는 걸 지우니까 남아있는 본번 중 선순위 집안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여기가 만약에 4고, 여기가 4-3이고, 여기가 5-6이고, 7-3이에요. 몇 필지? 세 필지. 공통점. 본번의 부분. 그러면 여기 지워요. 3병원 시켜봐요. 몇 번? 4-3. 읽어봐요. 선순위. 그거는 본번 중 선순위. 그렇죠. 근데 여기가 주거 사무실이 4-1에 있어요. 몇 번으로? 아니야. 원칙은 아무 말이 없으면 3번. 신청하면 4-1. 부여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얘가 기대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말이 없으면 3번 주면 돼요. 신청하면 몇 다시? 4-1. 근데 제가 다시라고 또 앞으로 올라올까봐 그러는데, 이거 다시 읽을 때는 다시라고 읽지 말고 어이라고 읽어야 돼. 또 매년마다 한 번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질문을 해요. 질문할 시간이 있으면 책 한 번 더 찾아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설 찾아봐요. 저는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질문을 올리는 게. 책에 다 나와 있잖아,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맨날 이런 질문이야. 그런 질문은 안 하고요.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요. 기본서를 봐야 돼, 요약집을 봐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이 자기한테 와닿는 게 있어요. 나는 요약집이 감이 찰싹부터. 기본서가 찰싹부터. 그러면 기본서로 가시고요. 요약집이 보통 요약집. 지금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거면 그 질문이야. 요약집을 봐야 돼. 기본서를 봐야 돼. 기출문제를 봐야 돼. 예상문제를 봐야 돼. 기출문제 안 봤으면 이거 보세요. 어차피 이 문제가 다 기출문제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횟수만 없을 뿐이라는 거야. 횟수. 그러니까 최근에는 횟수를 적어줬지만은 과거에 횟수는 것은 전부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몇 번을 파? 10번 파지면 100점이야. 맞아요.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답만 해온 사람은 100점 안 나오지만 적어도 5번 이상 나오면 50점 이상은 나와야 돼. 50점 이상. 60점까지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번을 풀었는데 답이 안 해왔다. 생각 안 하고 답만 해왔다는 결론이야.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준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 다 채비 갖춰서. 자, 100페이지 18번 풀어보세요. 자기가 풀어요. 제가 시험장 안 갑니다. 자기가 지금 기본서 요약집 들었던 강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라. 자, 됐어요? 자, 합병 신청 뭐라고 그랬죠? 의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틀린 거죠. 선생님, 저는 12개 못 외웠어요. 솟아날 구멍은 있어. 자, 그러면 12개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공공사업, 도로, 공공사업, 국어, 공공사업, 하청, 공공사업, 제방, 공공사업, 공장용지, 공공사업, 학교용지, 공공사업, 철도용지, 공공사업, 수도용지, 공공사업, 묘지, 개인사업. 정답은 4번. 유원지는 개인사업이죠.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 유원지 뭐예요? 유원지 저기 용인 에베랜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원지는 누구 거예요? 삼성 거거든. 주차장, 개인사업. 유지, 공공사업, 공원, 공공사업, 체육용지, 공공사업.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가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야.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이렇게 해서 학철수까지는 생각이 나서 학철수, 야, 천재구가 생각이 안 나. 근데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까지는 생각이 났어요. 학이 뭔지를 모르겠어. 마음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외우면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못 외웠을 때 감을 잡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부지가 11개 지목은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거나. 내가 여기, 요 자리에다가 일산에서 시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합병을 시켜야 되겠다. 체육용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주인이 하겠어? 안 하죠. 야, 엄마 강제해야 돼. 체육용지는 우리 일산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벌려야 돼, 마. 그러니까 돈 많이 주지 말고 너는 개별 공시지가 그것만 받아가.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요거는 이제 14회 기출 컨셉을 14회 때는 하나씩만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다 2-3개를 공부하라고 2개씩 더 찔러놨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뭘 하나 자기가 풀면서 생각을 해야 돼. 2가지 측면에서. 나는 60일의 제한 외웠다.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외웠으면 확인해놓고 나는 못 풀었을 때, 생각이 안 났을 때 감을 한번 잡아보자.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집에서 잡지 말고 여기서 잡으라고. 강의실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을 잡아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왜 공시법하고 민법 시간만 끝나면, 선생님 시간만 끝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딴 시간에는 덜 피곤하대요. 왜 덜 피곤해요?
딴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가 안 풀었잖아요. 근데 제 시간은 본인이 풀었잖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딴 시간은 안 피곤해요. 본인이 공부했잖아. 수업 시간에 본인이 풀고 본인이 외웠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피곤한 거야. 딴 게 피곤한 게 아니라요.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돼. 제가 푸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풀어주는데 바로 수업 들어. 그냥 집에서 따뜻한 누워가면서 듣지.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야. 우리 만약에 모의고사 안 볼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서 모의고사 본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1분상 딱딱 배정되면서 시간을 한번 컨셉을 맞춰봐 달라는 거예요. 자, 1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자, 19번은 별표 3개 넣고 올해 영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19번은 합병이 가능한 경우. 그럼 컨셉을 뭘로 잡아야 돼?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1번은 동일하지 않죠. 2번은 연속되지 않죠. 4번은 동일하지 않죠. 4번은 동일하지 않죠. 5번은 동일하지 않죠. 근데 A 조건으로 봐봐요. 합병 신청과 토지의 합병을 뭐예요? 동시에 신청했대. 그러면 요거는 A적으로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몇 번? 5번. 참 괜찮은 문제예요. 요거 관련돼서. 올해 만약에 출제된다면 합병의 독자적 문제로 요걸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연습해봐요. 20번에 하나 더 갖다 놨네. 우리 선생님께서. 자, 됐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뭐예요? 동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2번도 안 하죠. 3번은 저당권이죠. 추가적 공동저당이니까 동일하지 않죠. 4번은 어때요? 가압류가 안 되죠. 5번은 돼요, 안 돼요? 돼. 어디가 포인트야? 건저당. 또 하나는 서로 동일한. 이게 7자로 건지만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A적으로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20번에 5번은 별표 하나 놓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흰강평 켜놓고, 그러면, 자, 20번과 관련돼서 5번 꼭 좀 복습해줘야 돼. 자, 건저당, 저당권, 동일할 때. 이게 무슨 저당이다? 창설적 공동저당. 주비를 출적해놔요. 올해 합병은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80% 육박해. 그러니까 올해 나올 거예요. 합병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20에 지목 변경. 가로 열고 요약집 487페이지라고 써놔봐요. 487페이지. 그러면 지목 변경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라고. 그러면 요약집 가서 대상 토지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487페이지 바로 6번.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그 1, 2, 3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1, 2, 3에서. 자, 그러면 가볼까요? 국계법이에요? 산지관리법이에요? 국계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아니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무슨 전환이죠? 등록전환이 돼.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있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그러면 1번하고 그 1번하고 좀 편집을 좀 잘 해놨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편집을 이렇게 해놨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이 돼. 원칙. 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에서 요 2번이 바로 별표 3개짜리야.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동그라미 2번이야.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요거는 특례야, 특례. 특례라고 그래. 특별히 예외적으로 특례. 누구를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볼래?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봐봐요. 자, 대주차장이고 대라고 생각해봐요. 대주차장. 지목이 같아 해달라요. 다르죠. 일반인이 신청하면 합병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러면 이 주차장을 대로 바꾼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목이 다르니까. 근데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아까 누가 신청한다고 그랬죠? 사업시행자. 그러면 사업을 벌려면 대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주차장이 대로 바뀌어야죠. 근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전에 공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합병을 신청하면 다 지목을 대로 바꿔줘. 그러니까 언제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 변경을 바꿔준다고.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한번 읽어봐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특례.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를 착수한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 전이야 후야? 전, 분할이야 합병이야? 합병이야. 어떤 꼴통은 또 분할을 신청한 경우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분할을 신청한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합병을 신청한 경우만 지목 변경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근데 또 어떤 꼴통들은 또 뭐 출제원이 합병을 분할로 이러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게요. 거기도 학이라는 컨셉을 잡아놓고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지목 변경은 그러면 봐봐요. 원칙,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국계법에 의해서 행질 변경. 그러면 4번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전에 공사 준공 전에 합병 신청한 경우도 뭐예요? 그때는 지목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는 몇 개로 규정해놨어? 4개를 규정해놨네. 선생님 3개인데 왜 4개냐? 동그라미 3번에 2개가 있잖아.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2개가 있죠. 그러면 1번에 국계법 나오고 행질 변경. 4번, 2번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한 경우 지목 변경을 가져올 수 있죠. 며칠? 60일. 60일은 논점이 아니야. 그냥 60일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숙지하고 요거는 30초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컨셉을 맞잖아요. 토지, 건축물의 용도 변경. 2번이 아주 중요하구나.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역대적으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가 21번 문제야. 지목 변경 신청해서 요거는 하나 컨셉을 하나 만들어서 난제 복선 문제로 하나 잡아달라고요. 별표 하나 해놓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빨리 읽는 속도도 익혀놓고 탁탁탁탁. 자,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가서 또 연습해보자. 토지 소유자는 빨리 가요. 신청. 누가 며칠? 60일. 어디에? 지적소관청. 자, 그 연습해보는 거야. 자, 국계법 보이고 행질 변경 끝에 하여야 한다. 전탁 가소는 줄줄 알아봐요. 절대 농지죠. 그러면 제가 전탁 가소는 상호 편리를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류를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네요. 자, 지목 변경 신청에 첨부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여기가 틀렸네.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돼. 자, 5번 지문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특례로서. 자, 공사 준공 전 확인하고 합병인지 분할인지 확인해요. 합병을 신청한 경우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정답은 몇 번? 4번. 자, 역대적으로 분할이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정답은 뭐야? 4번. 자, 그러면 봐봐요. 거기 22번. 요 문제 보니까 쫄지 마세요. 쫄면 안 돼. 이게 이제 기출문제,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요거 왜 쫄았는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비포 형제예요. 근데 요게 요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쫄았어요. 쫄지 마세요. 조국 씨가 쫄지 말라며. 쫀다는 것도 쫄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문제하고 똑같아? 박스 문제. 그래서 1번으로 가서 뭐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뭔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을 거야. 자, 풀어보세요. 쫄면 안 돼요. 쫄면. 아주 쉬운 거야. 허우대만 멀쩡할 뿐이에요. 자, 쉽죠? 정답은 몇 번에서 잘라줘? 2번에서. 자, 그러면 1번 보니까 이 토지는 1971년 8월 1일 가볼까요? 신기능력이래. 그럼 최초로 등록되죠. 어디? 토지대장과 지적도. 이 토지의 지번은 158번이고 78년 2월 1일 날 분할된 토지는 158이 분할되면 뭐예요? 다시 1을 부여하잖아. 그러면 얼마예요? 158-4가 아니라 뭐예요? 158-1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시키는 대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몇 필지야? 최초로 등록됐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기존 필지가 몇 번? 158. 분할하니까 읽어봐. 158-1. 뭐예요? 이거. 그럼 4가 아니라 뭐예요? 1이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게 헛되만 멀쩡할 뿐이지. 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네. 여기 한번 봐봐요. 최초 지목은 얼마 있었어? 158이었잖아. 근데 2월 1일 날 이렇게 분할이 됐다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158, 여기는 158-1.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죠. 이게 문제냐 생각 한번 해봐요. 이게 문제. 갑자기 허우대만 멀쩡할 뿐이지. 이거는 결론적으로 정답은 너무 쉬웠던 문제 하나야. 근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쫄아서 그랬어. 쫄았다라는 거야. 쫄지 말아요. 여기가 시험장적으로 이거 사람이 내는데 내가 이까지 못 푸냐. 이거까지 못 푸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러면 23번 한번 풀어봐요. 자,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럼 1번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잘라요. 행질 변경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이미 공사가 완료됐대. 행질 변경까지. 건축 준공과 관계없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행질 변경이 끝났죠. 지목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미리 동그라미. 지목 변경은 뭐예요? 청약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지목 변경은 뭐만 바뀌죠? 지목만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 틀린 사람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몇 필지? 대. 그러면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주차장.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지금 요 생각을 여기 이 자리에서 못 푸는데 시험장 가면 제대로 풀겠냐 이거지. 지금도 널널한데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푸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머리는 설하고 있는 거야. 마음은 느끼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느끼를 하고 있는 거야.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번엔 2번이죠. 3번 가보죠. 농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목적 동그라미. 벌써 공장 조직 목적이야. 그러면 벌써 뭐예요? 우리 형님 누님들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들어온다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통지 행질 변경 공사가 완료되는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어디에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자, 메추리 꿀벌, 메추리의 껑이에요. 원래는 꿀벌이 들어가 있는데 끙 하나 들어가 있네. 꽝도 좀 알아두라는 거네. 그러면 축산법 가축 툭 치니까 목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메추리 꿀벌을 사육하는 축사, 독립된 사육사니까 그래요. 만약에 메추리 꿀을 우리 집 우리 집 안에 닭장 안에다 키웠어. 목장 용지로 한다. 어때? X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목장 용지가 되려면 독립돼야 돼. 메추리 꿀벌을. 그러면 4번은 맞네요. 지목 변경 신청,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거부한 행위는, 줄 쳐놔봐요. 거부한 행위는 잘라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요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행정처분 줄 쳐놔봐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이어야 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처분이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자, 지목 변경 신청을 해서 근데 지적소관청이 거부를 했어. 거부. 과거에는 행정처분이 아니었어. 과거에는. 그만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었어. 근데 지금은 저 지목 변경 거부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이유 없이 거부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토지가 있어요. 제가 지목 변경을 신청을 해서 근데 지적소관청이 거부를 해서 근데 지적소관청이 말없이 거부를 했어. 왜 안 돼요? 그래.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너는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 너 인마 내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한 거야. 바꿔줘야 돼. 너 지금 지목 변경 거부 처분이 무슨 처분인지 아니? 행정처분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너 왔다 갔다 귀찮게 할 거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거야. 한번 어머어머머 잠깐 기다려봐요. 한번 어머어머머 기다려봐요. 바꿔줄 테니까 한번 규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목 변경 거부 처분도 무슨 처분이다? 행정처분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는 지목 변경 거부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과거에는. 그래서 이 지문이 이게 5번이 참 중요한 판례라는 거야. 이거는 판례야. 그러면 지목 변경 거부 처분도 무슨 처분이다? 행정처분. 그러면 5번에 대해서 한강편 전화고 요거는 공인중개사만 출제가 안 돼서 딴 데는 다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요거는 꼭 복습 좀 한번 해주고 요 5번은 뭐예요? 공인중개사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요 판례를 기억해 두라고 실생활하는 데서 자기가 쓰면 제가 뭐예요? 잡종지야. 제가 잡종지를 부가가치를 올려서 행지를 좀 배경시키고 싶어. 바꿔줘 그랬더니 뭐예요? 신청을 했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함부로 뭐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거든. 그걸 하면 그러니까 요 5번을 활용해서 많이 써먹으라고요. 써먹으라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끝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다음 시간에. 제 마음 잘하네요. 하나 맞췄네요. 그냥 맞췄네요. 자, 그래서 여기 끊어줘야 되겠네요. 자,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끝나면 또 뭐 12시 15분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한 2시 15분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안 끊어지면 오늘 계속 들어가야 된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오늘 이제 9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지금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대충 보지 말라는 거. 보려면, 확실하게 안 보려면 아예 보지 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찍는데 뭐예요?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하면 전부 다 헷갈려버려.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공시법은 지금 집에 와서서 이렇게 학원에 와서 이렇게 복습하고 스터디하고 가요. 그래서 지적은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고 어디? 등기 가서 요약집을 몇 번 읽어놓으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집에 가서는 등기 2시간 읽으라고. 요약집 정리해 준 거.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등기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요때 문제를 풀라고. 요때 복습 문제를. 하여튼 그렇게. 오늘만 풀어봤으니까 예습이 돼서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복습.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예습과 복습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복습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